굿모닝 인포맥스 3부,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 채권과 같은 상품에서 실현이 되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죠. 금융투자소득세. 이 시행 기간을 두고 연일 논란이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내년부터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2년을 유예하는 방안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야당에서 유예 기간 없이 내년부터 바로 이 금투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지난달 그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요. 명문도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유예를 해달라. 그러니까 2년을 원한대로 밀어달라. 네.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돈을 벌었으면 이제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좀 주식시장도 힘든데 다 죽게 할 셈이냐 뭐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창희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금투세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저희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어떤 거고 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자료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금융투자소득세가 한마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은행 이자는 네. 세금이 원천지수 되잖아요. 네. 요걸 제외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포함해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일단은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뭐 주식, 펀드 그리고 금융상품 등에서 실현된 소득에 합산된 과세고요. 일단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은 좀 다르게 구분되어 있어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세금이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내 주식이라든지 국내 주식형 펀드 이런 쪽은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해외 주식은 지금도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고 있어요. 네. 근데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파생 상품 등도 세금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율은 이제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는 20% 세금, 지방세까지 해서 22%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거고요. 3억을 넘는 경우에는 이제 25% 지방세 포함해서 27.5%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 방법은 지금 이거는 약간 이제 수정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원안은 이제 반기 원청 징수라서 1년에 2번 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시행 예정은 이제 2023년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6개월마다 네. 수익을 났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제 정부는 지금 주시장이 거의 이제 작년 여름 정도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한 2년 정도 유예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법안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야당이 여당이었고 그렇죠.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었는데 다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든 것이고 약간 이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원안대로 좀 시행을 하자 하면서 조금 힘겨루기가 좀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유예를 하자.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좀 유예를 하자. 아니면 원한대로 이게 세금의 문제고 형평성의 문제니까 좀 지금 당장 하자. 뭐 이렇게 네. 나름대로는 양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각자의 입장의 구체적인 논리 이런 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뭐 부자 감세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고 앞으로 세금 안 낼 거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그러니까 2020년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주식 보유자가 914만 명입니다. 네. 작년 기준은 1,300만 명이고요. 네. 근데 5천만 원 미만인 사람이 749만 명 정도.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749만 명이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비과세 대신 아니,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네, 대부분이. 그리고 10억 원 이상 투자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한 0.5% 차지하는데 예. 이분들이 전체 주식의 한 50% 가까이 갖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아니 죄송합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이미 예. 회장 취임됐으니까 네. 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개인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그렇다라면 5천만 원 미만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이 물론 주식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5천만 원 미만이신 분이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게 과연 쉽겠느냐 이런 기준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통계상으로 본다라면 그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사람이 전체 투자자의 1%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과세 대상이 1%밖에 네. 안 되구나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건데 나머지 99%는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양쪽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과세 유예 기간은 이제 시행은 2023년 1월 1일이지만 이 자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간은 2022년으로 1월 1일로 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3년 1월 1일부터 수익 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부터 수익을 났냐 손실을 났냐거든요. 올해는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예. 이미 30% 정도 하락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주가 지수는 30%지만 어떤 종목은 뭐 70%씩 그럴 하락한 수 것도 있죠.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년에 주가가 회복을 해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도입을 해야지 세금 내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 과세 저항이 덜 예. 할 것이다. 그래서 네. 빨리 시장이 좀 안착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겠네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어차피 지금 소위 1%만 세금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것을 도입을 하는 게 네. 조금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예를 해야 하는 입장.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는 뭐 주식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네, 표현을 쓰기도 그쵸. 했는데 유예하는 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그 반대의 논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개인 투자자만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관들은 아니고. 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은 적용을 네. 받지 않아요. 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왜 개인 투자자 우리만 세금을 내야 되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들 수익을 더 많이 내는데 이쪽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해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주식이라는 게 네. 소위 이제 제가 어떤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네. 제일 원하는 게 외국인 좀 사줬으면 하는 게 있고 그렇죠. 또 큰 손이 들어와서 사줬으면. 예, 사줬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라는 게 조금 더 올라가요. 잘 올라가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소위 개미 투자자분들 한 1,000명보다는 큰 손 한 분이 더 그렇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지금이야 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지만 네. 이거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1, 2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예. 10년, 20년 동안 예. 계속 쭉 가는 것인데 예. 앞으로 큰 손들이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게 금액이 적어지거나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네. 좀 이런 것이 덜 할 때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이 또 아까 찬성의 또 반대 논리가 될 수 있는 게 네. 동일한 이유로 또 반대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싸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큰 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내가 많이 내야 돼? 하면은 주시장에 참여를 덜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신규 유입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안 좋을 때 신규 자금 유입을 막지 말고 네. 좀 시장이 좋아졌을 때 좀 다시 이거를 논의하면 좋지 않겠느냐. 세금도 거둘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조금은 한 2년 정도 좀 유예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이게 뭐 갑론을박 양자의 의견들이 다 일리는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그렇다면 이제 이웃 나라를 좀 네. 봐야 돼요. 그죠?
가장 뭐 많이 나오는 게 대만 사례인데 네. 국내에서 좀 논란이 되는 만큼 해외법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될 텐데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진국은 대부분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한 22%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2%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호주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도도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뭐 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한 200~300만 원 정도 선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좀 부과할 정도로 네. 차이가 크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시아에서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게 일본. 일본이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부정적인 사례를 좀 보고 있는데 네. 대만은 이제 1988년도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시켰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이게 1988년도다 보니까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이 이 세금이 부과되면서 증시가 한 달 만에 한 3,300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가건지수가. 네. 그래서 조금은 부작용이 크다 보니까 그냥 1년 만에 이걸 다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이런 예가 있으니까 뭐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를 좀 보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세금을 좀 안 부과하지 않고 네. 개인만 부과하지 않냐라고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 냈을 때는 우리나라의 세금을 내듯이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본국에서 이제 세금을 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 혹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차이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허브를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홍콩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들어와야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약간의 이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를 논하기 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약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거고 적용한다라면 어떤 식으로 또 개선해야 될지를 얘기를 나누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방법론은 조금 달라 보이고 이제 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면서 주식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대주주 요건이라는 게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꽤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코스피 기업은 1% 지분이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요건을 놔두고 대주주 요건이 되는데 네. 거기다 금액 한도를 최저선을 정해놓은 게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10억이 뭐 적을 수도 있고 뭐 클 수도 있는데 이 10억에 또 포함되는 게 만약 저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제 부모님 그리고 만약에 성인 자녀가 있으면 제 자녀까지도 합산을 해서 그 10억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억이라는 돈이 엄청 이 투자 시장에서는 엄청 큰 돈은 아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억 가지고 있는데 대가 대주주라고 지정을 받게 되면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까지도 더 내야 됩니다. 대주주가 지정이 되게 된다라면 만약에 이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주식을 일부러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초에 주식을 사는 약간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거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러한 좀 우리나라만 좀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그 최근 10년 동안 흐름을 보면 보통 12월에 순매도하는 코스피와 코스닥 평균 금액이 한 2조 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11월 달은 7,3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12월 달에 집중되어 있고 또 반대로 1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하는 평균 금액이 2조 9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2월이나 3월로 가면 또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그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100억으로 이제 높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아예 지분율도 뭐 1%, 2% 이런 것도 다 없애고 금액으로. 네, 금액으로만 10억이 아니라 그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100억으로 높이게 되면 네. 조금 이런 그 기현상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대주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액 주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대차, 삼성전자를 100억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솔직히 대주주라 말해서 말하기는 큰 그렇잖아요. 돈 물론 아니죠. 중소기업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예 그냥 이제 고액 자산 고액 주주로 명칭을 좀 변경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약간 이렇게 바꾸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는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요점이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맞아요. 이 세금 문제는 정말 인류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가장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의 상인에도 잠자는 중에도 세금은 계속 불어나는구나. 이게 한탄스럽도다. 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세금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이제 그만큼 또 관심이 많은 게 세금인데 또 한 축이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이 종부세. 네. 이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올해 이제 어디 보도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사상 최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종부세 관련된 고지서가 이제 발송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올해 한 120만 명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120만 명. 네. 어휴. 이게 2005년도에 종부세 도입한 이후에 한 100만 명,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거로 보고 있고요. 2017년하고 비교해도 금액적으로 본다라면 한 10배 증가해서 4조 원 정도에 네. 이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는 이유, 이제 내게 된 대상자가 많아진 이유는 네. 뭐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이 이제 한 2, 3년 사이에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갔죠.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그 1주택자에 한해서 특별공제 3억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무산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었던 분들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고 세금도 늘어나게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중과 그리고 강남 등 고가 지역의 똘똘한 채를 선호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동산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최근에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기에 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좀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조금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역시 또 여야 간에 좀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평론가님 얼굴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러게요. 아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2023년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제 바뀌게 되는 세금 이야기도 저희가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앞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또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질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창희 평론가와는 금투세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될 이슈를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